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뭐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지.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하고 기본적인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도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를 올려라. 를 올리면 진짜 직장인들이 평생 준비해야 될 연금을 나중에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사실 기본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갖고 있는 거예요. 아. 박사님 영상 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 흥미롭게 들은 게 그 톤틴형 연금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네. 그게 저는 약간 그게 구조가 굉장히 조금 합리적이기는 한데 네. 뭔가 찝찝한 게 조금 남더라고요. 조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연금이라는 것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좀 적게 받지만 그 돈으로 오래 사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잖아요. 네네. 결국은 나의 수익은 누군가의 손실이에요. 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연한 당연한 이치라는 일이죠.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이걸 그대로 적용한 게 톤틴 연금입니다. 연금 받는 사람에게 드리는 수익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네. 내부에서 나눠 갖는 구조예요. 일정한 조건을 두고 내부의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구조예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수익이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네. 근데 가입한 사람은 10명이야. 자, 그러면 1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줍니다. 네, 연금으로. 그죠? 그럼 나는 100만 원씩 받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한 명이 돌아가죠. 오. 자, 그러면 수익은 똑같이 1,000만 원씩 가져오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으니까. 네. 근데 한 명이 죽잖아. 네. 그러면 나머지 9명에게 1,000만 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받는 110만 거네? 원씩 받게 되는 겁니다. 오. 한 명 또 돌아가셔. 네. 8명이잖아요. 네. 8명이 1,000만 원 나눠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또 조금 더 네, 다 돌아가시면 마지막 사람은 혼자 남으면 한 명이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혼자 1,000만 원을 그렇죠. 가져간다. 네, 이런 구조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누가 거죠. 죽어야 되니까 좀 그쵸,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톤틴 연금들의 구조는 네. 그런 구조는 아니고 예. 해지라는 조건이 있어요. 해지와 유지. 그러니까 저처럼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그렇죠. 내 돈을 그 사람들이 나눠 먹는 맞아요. 거네. 그러니까 아. 해지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부과해서 그 사람에게 뺏은 돈 가지고 유지해서 끝까지 간 사람에게 주는 구조. 이게 톤틴 구조거든요. 근데 이 톤틴 구조가 되게 생소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사실 이탈리아의 톤틴이 만든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에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오, 그런가요? 네, 대한민국에 당연히 있는 제도예요. 그래요? 뭐지? 개. 아, 개모임. 개모임. 아. 개모임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모임 돈 걷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 순번에 따라서. 네, 순번한 대로 나눠주는 그렇죠. 거. 근데 중요한 건 10명에서 개모임하는데 1번 순번이 있고 10번 순번이 있어요. 네. 그럼 1번은 뭐야? 돈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죠. 네네네. 그죠? 10번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아. 그럼 똑같이 100만 원씩 10명이 내요. 그럼 1,000만 원 걷잖아요. 그럼 1번에게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1번에게는 800만 원만 줘요. 아, 선의자처럼 좀 떼가지고 그렇죠. 먼저 너는 받아가니까. 먼저 받아가니까. 오. 그다음에 2번은 840, 뭐 3번은 860 이렇게 주는 겁니다. 오. 그러면서 마지막에 10번에 받아가는 사람은 1,200을 받아가게 돼요. 아. 그럼 10번이 받아가게 된 수익 200은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가 모은 1번. 응. 1번에게서 먼저 필요한 사람에게 거기서 적게 준 돈. 그걸로 10번에게 주는 거죠. 오. 이게 개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에 나왔던 대부분의 연금들은 톤틴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구조였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많이 주고 안 나면 안 주고 손실 보면 손실 감내해야 되고 뭐 위험을 감내하기 싫으니까 뭐 은행 금리 정도만 운영하자 그랬더니 은행 금리 낮으니까 실제로 내가 연금 받아봐야 원금도 못 받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 이제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입해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본인 불입금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특히 DC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 거는 조금 팁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다 이런 네, 게? 일단 퇴직연금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DC는 하지 마라. 물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좀 위험해. 조만간 망할 것 같아. 네. 사장이 퇴직금 안 줄 것 같아. 어. 이러면 DC로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퇴직금을 매달 매년 받는 거거든요. 정산을 완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회사가 망하건 사장이 먹고 튀건 관계없이 내 퇴직금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DC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오래 있다면 DB형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확정 급여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퇴직할 때 줘야 돼요. 그럼 뭔가 이제 상승률 같은 것들이 반영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근데 퇴직할 때 얼마 주냐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소년수예요. 자, 그럼 저도 사장이에요, 사실. 네. 그럼 뭐가 고민인지 아세요? DC냐 DB냐? 얘네들 다 DB야. 만약에 직원들이 네. 그럼 뭐가 고민인지 아십니까? 월급 올려주는 게 고민이에요. 아
아, 월급 올라간 만큼 퇴직금이 커지니까. 그럼요. 월급 올려주는 순간 국민연금 더 내줘야지, 건강보험료 더 맞아, 내줘야지, 사대보험 맞아. 내줘야지, 거기다 퇴직금까지 올려줘야 되지,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다 하시는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DC로 다 할 거예요, DC. 하지만 이제 직원이라면 DB를 추천한다. 그렇죠. 직원이라면 내 직원이라면. 퇴직금을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든 사장의 소주머니에서 돈을 많이 빼오고 싶으면 DB형으로 하고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올리는 겁니다. 아, 마지막에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판에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진해야지, 승진. 퇴사 직전까지 열심히. 그렇죠. 내가 사원으로 퇴직하는 것보다 대리, 과장, 부장 돼가지고 직전 3개월 월급을 많이 올려놓는 것이 내 퇴직금을 올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수만 있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도 DB형이 윈윈인 거지. 얘가 열심히 우리 일해줘가지고. 회사에 또 오래 있고 그렇죠. 네, 네. 기여도 클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DB형과 DC형을 뭐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DB형이 사실 유리해요. 유리하다. 네, 왜냐면 월급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그렇게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따져보면 DB형이 훨씬 더 생각보다 수익이 좋아요. 아, 그럼 연금 박사님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 오늘 생활비 또 막 고정비 이런 거 나가야 돼가지고 사실 개인연금 이런 거 가입하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당장 노후 준비를 막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조금 하고 싶다. 그럼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연금을 일찍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먹고 살고 뭐가 여유가 있을 때 얘기지. 지금 MZ세대를 보면 사실 집 사기도 어렵고 결혼도 못하고 있고 내 인생이 뭐 이생망 이러고 있는데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죠. 그쵸? 거기다 대놓고 제가 야 너는 노후 준비해라, 연금 하나 해라 이렇게 얘기 어떻게 해요? 그랬네요. 그래서 결혼부터 하고 집부터 하고 기본적인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도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네 몸값을 올려라. 아, 결국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높이는 게 그렇죠.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아주 첫 번째 단계다. 맞아요. 몸값을 올리면 네. 진짜 직장인들이 평생 준비해야 될 연금을 나중에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지금 괜히 하지도 할 수도 없는데 어설프게 뭐가 좋다고 했다가 중간에 해지하면 결국은 죽 서서 남 남 준다. 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더 빈익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이용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오르지도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면서 저길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아무 의미 없다. 아, 그러면 우리 연금 박사님은 그러면 어떻게 노후 준비가 많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연금 박사님은 월 500 연금 준비 되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 일을 평생 해요. 아, 제가 대기업 LG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네. 직장생활 5년 하고 집어치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고 월급도 정해져 있고 그치. 놀지도 못하고 점심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 1시간, 다 직장인들은 1시간인데요.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점심을 왜 1시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점심이 1시간 부족하니까 후딱 10분 동안 먹고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담배 내 피고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네. 노비로 살고 있는 거야, 노비로. 중요한 건 조선시대 노비는 늙었다고 자르지 않았어요. 아, 젊을 때는 장작 패고 나이 들면 마당을 쓸라 그래. 안 잘라. 근데 요즘 노비들은 잘라버려. 되게 빨리 잘리죠. 그쵸, 55세, 60세면 내보내잖아요. 그게 좋은 말로 퇴직이잖아. 그죠? 예, 자르는 거야, 사실. 나가라는 애들은. 네.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와가지고 네. 제 개인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일을 물론 해야 되겠다. 그 중에 17년 손가락 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빚만 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꾸준하게 업력을 쌓아오니까 이제는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뭐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평생 할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연금이네요. 그럼요. 사실 기본이 연금보다 더 중요한 게 평생 할 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제일 중요하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농사 짓던 사람들 평생 농사 지었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 지었어요. 우리는 평생 일하고 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생산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생산성이 뛰어난 젊은 시절에는 월급 받지만 그 이후에는 잘려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후에는 내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가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일을 할 수 있고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할 일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노후의 기본이고
그다음에 저는 당연히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벌고 있으니까 국민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연금 받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 스스로 연금 준비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가 할 일도 있고 그래서 뭐 연금 500은 충분히 지금도 준비돼 있고요. 네, 앞으로는 사실 근데 뭐 연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평생 일을 해서 중요한 건 중요성을 그거다. 전파하면서 소득을 네. 만들어내고 그렇죠? 비자취해서 출연료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이렇게 모아서 또 용돈이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네. 네. 그렇네요. 사실은 노후 준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당장 와닿지가 않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귀는 얇아갖고 어디서 자꾸 가입하고 막 이러는데 일단 여러분들 내 몸값을 올리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소득을 많이 늘리시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집도 마련할 수 있으면 집도 마련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연금 박사님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